안녕하십니까. 우리에게 힘이 되는 복지 희망사다리 조박사팀입니다. 분노 사용 설명서, 우리에게 분노를 다스리는 7가지 방법 중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신에게 친절하자. 분노가 일어나는 원리를 이해하면 분노는 충분히 극복될 수 있습니다. 분노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 위기를 기회로, 이 기회는 더 멋진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7가지 방법 중 자신에게 친절하자입니다. 두 번째 시간. 음, 자신에게 친절하지 않는 사람은 대체로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자주적인 주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충분히 사고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표현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영향을 좌우되지도 않으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분노는 옳지 못한 것이고 나쁜 것이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때로는 분노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분노도 자신의 역사이고 자신의 최선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분노는 부정적인 에너지이므로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긍정의 씨앗과 부정의 씨앗이 공존합니다. 그러므로 부정의 씨앗을 긍정 에너지로 전환하면 되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인간에게 이로움을 주는 에너지의 자원이 될 것인지 사람을 해치는 재앙이 될 것인지가 결정됩니다. 이렇게 분노도 자신의 멋진 목표를 향한 에너지로 사용한다면 얼마든지 좋은 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천 방법은 비폭력적이어야 됩니다.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방화를 한다든지 문화재 아니면은 사람을 해치는 방식으로 사용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자신의 분노를 사랑으로 친절하게 대해 주어야 합니다. 자신을 친절하게 돌보면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이 자신을 사로잡히지 않을 뿐더러 분노가 나를 지배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속 분노가 모습을 드러내려고 할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친절해야 될 때라는 것을 바로 알아채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분노가 치미는 것은 내가 힘들고 아프기 때문이므로 자신을 감싸고 보살펴 줘야 합니다. 한쪽이 나 몹시 힘들고 힘들어, 고통스럽고 힘들어, 화가 나서 미치겠어, 내가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건네면 다른 한쪽이 염려하지 마, 내가 최선을 다해서 너의 화를 보살피고 있으니까 라고 다독여 주듯이 자신에게 친절하고 가깝게 대해야 합니다. 화가 치밀 때 거울 속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기 바랍니다. 화를 내는 모습은 매우 보기에도 흉측합니다. 이 화를 내면 자신의 본 마음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화내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화를 안 내면 50% 이익이고 설득하면 100% 이익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노 뒤에 숨어 있는 분노를 찾아서 그 분노의 상처에 위로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분노는 자신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자신의 분노를 일으키는가? 분노를 일으키는 이 분노의 모습은 내 안에 나의 것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타인에게서 느끼는 이 분노의 모습을 다시 내게로 가져와서 스스로에게 내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분노의 숨은 의도는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의미 없이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감정 뒤에 숨어 있는 감정이 무엇인지를 성찰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감정 성찰을 통하여 자신을 성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감정 성찰 이후 감정의 적응적 수준의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요. 적응적 수준이라는 것은 정서적인 지배의 압력을 받을 때 무의식적인 객관성을 유지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신의 적응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정 균형이 필요합니다. 감정 균형은 자신의 강한 정서와 자발성을 가지고 있지만 정서적 충동에 저항할 수 있는 자제력과 객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목마르면 물을 찾듯이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면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감정 균형 관리에 목마름을 갖게 되면 감정 균형 관리의 법을 배우고 관리 기술을 익혀 실행해야만 합니다. 감정 균형 관리의 절실함을 가지면 무의식에 접촉이 되도록 간절함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에게 친절하기를 원한다면 가진 것을 나눠주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가진 것을 나눠주는 방법은 모르는 사람은 가진 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가진 것을 나눠주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가진 것을 누리지 못한 사람입니다. 행복을 가지고 있는 것은 행복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는 것과 받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린 주면 주는 것으로 그치야만 합니다. 자신과 친해지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자신의 상처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상처가 있습니다. 나무에 옹이가 있듯이 사람에게도 상처가 있습니다. 우린 상처 부위의 언저리에서 또 상처를 받고 덧나는 과정에서 분노로 연결됩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은 사소한 것에서도 상처를 받아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아의 상처가 아물고 회복될 때까지 상처는 나름의 모습으로 변형되어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상처의 변형된 모습은 분노, 우울, 폭력, 무기력으로 연결됩니다. 그 상처는 시간이 훌쩍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억 또는 무의식 속에서 자신의 삶을 억울함과 희생자라는 틀 안에 가둡니다. 그리고 분노와 함께 부정적인 과거를 자꾸 끄집어내어 지금 현재를 방해하고 자신도 모르게 삶의 걸림돌을 만드는 것입니다. 상처는 아물게 하거나 치유해야만 다시 그 자리에 타인으로부터 상처를 받더라도 덧나거나 심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집안에 온갖 잡동사니가 너저분하게 널려 있으면 다른 잡동사니를 불러오는 것처럼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처를 치유하기 이전에 자신의 상처가 어디에 있는지부터를 알아야만 합니다. 제일 먼저 기억에 떠오르는 억울한 내 안의 감정부터 관찰해 보아야만 합니다. 나와 나를 지켜보는 나를 설정하고 상상을 해 보아야 합니다.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내 감정을 허락하고 진실되게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억눌러왔던 분노와 아픔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억눌렀던 감정과 분노들이 올라올 때 그 감정들에 휘둘려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고 분노와 아픔의 에너지가 몸 안에 어떤 모양으로 어떤 느낌으로 일어나는지를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측은지심 연민으로 지켜보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내가 나를 안쓰럽고 따뜻한 시선으로 보다 보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분노의 실체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 속엔 두려움과 외로움, 공포들의 근원적인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외로움으로 움츠러든 내 모습을 이렇게 얘기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동안 외롭고 힘들었지. 이젠 너 곁에 내가 항상 함께할게. 기억나지 않는 상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억나지 않는 상처를 쉽게 알아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어디에서 열등의식을 느끼는지를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 위축이 되는지를 관찰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돈 많은 부자 앞에 서면 내가 너무 가난해 보이고 초라하게 느껴진다거나 돈 있는 사람이 많이 부러우면 돈에 대한 상처일 것이고 학식이 높은 사람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무나 부질없고 작은 존재로 느껴지면 학력에 대한 열등감일 것입니다. 또한 예로 명품 가방에 눈길을 흘끗흘끗 준다면 그 사람은 자신도 그러한 명품 가방을 가지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열등감은 곧 우수성으로 연결할 수 있는 다리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우리가 느끼는 열등감의 자리를 채우면서 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다리를 다 건너면 그 자리들은 우수한 것들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친절해야만 합니다. 자신에게.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대체로 상처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주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체성을 갖고 매사에 힘차게 생활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